인오더와 아웃오더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인출과 해석이 이루어지면 리네임 단계가 수행됩니다. 리네임은 명령어를 가리키는 레지스터를 내부에 숨겨진 물리적 레지스터로 매핑합니다. 이 과정은 아웃오더 CPU에서 발생하는 First Dependenc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First Dependency 문제는 True Dependency인 Read After Write와 다르게 실행 순서를 섞는 바람에 생긴 원래는 발생할 리 없던 문제들입니다. 구체적으로 Write After Read나 Write After Write가 있으며 가령 전자는 앞서 명령어가 읽을 값을 뒤따른 명령어가 쓰기 동작으로 덮어 쓴 상황을 말합니다. 리네임이 실행된 후 디스패치가 실행됩니다. 디스패치는 명령어가 실행하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열을 명령어에 넣습니다. 대기열은 ROB, IQ, LSQ 등이 있습니다. ROB는 리오더 버퍼로 명령어들의 프로그램에서의 원래 순서를 기억하는 장소이며 IQ는 ECQ로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LSQ, 로드 스토어 Q는 메모리 명령어들이 처리되는 동안 들어가는 장소이며 Speculative Memory Disambiguation에서 다룹니다. 이슈는 대기열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을 때 실행할 수 있는 장치로 보내며 그 장치는 연산장치나 캐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프로그램에서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의 다음 명령어가 이전 명령어보다 먼저 이슈될 수 있으며 이는 아웃오더 CPU의 핵심 동작 중 하나입니다. 실행과 쓰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ommits은 명령어가 수행이 완료되고 명령어 실행을 위해 할당받은 자원을 반환합니다. 명령어의 실행 결과를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출력시키고 이후로는 명령어의 실행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리눅스의 포어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리눅스의 man, help, top 등 종류 명령이나 컨트롤 Z로 종료를 시켜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슈퍼스칼라는 파이프라인 기법을 통해 CPU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컴퓨터 구조 설계를 말합니다. 자세한 것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앞에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분기 예측, 즉 브랜치 프리딕션은 CPU가 인출을 매 사이클마다 하기 위해서는 이후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분기 명령의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분기 명령의 결과를 과거의 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분기 명령어는 어떤 조건이 맞아야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위치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같은 명령어들을 반복 실행하거나 조건에 따라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매우 기본적인 명령어입니다. 다만 분기 명령어는 파이프라인에서의 성능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머지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Speculative Memory Disambiguation은 메모리 접근 명령어들이 메모리에 접근하기 전에 메모리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LSQ의 저장 명령이 접근할 메모리 주소를 계산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면 이후 모든 로드 명령어는 접근할 메모리 주소가 준비되었어도 접근할 수가 없어 리눅스의 준비 프로세스 상태, 즉 되도록인 교착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인 멜트다운 스펙터 취약점이 나옵니다. 이 강의는 정보보안 위주의 강의가 아니므로 간단히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멜트다운은 캐시 메모리에 입력된 정보가 CPU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보안 취약점입니다. 그 예시가 웹브라우저에서 로그인을 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억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인텔 계열에만 발생했던 보안 취약점입니다. AMD에서는 인텔과 다른 방식으로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설계했기 때문에 회피하였다고 세간에 알려져 있으며 인텔의 전 CPU 아키텍트인 프랑스와 피에노엘은 이 버그는 컴퓨터 과학이 새로운 발견이며 발견되기 전에 몰랐다고 해서 과학자들을 비난할 수 없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멜트다운 버그의 취약 CPU는 아이테니엄과 2013년 이전에 아톰 프로세서를 모바일과 데스크톱 기종을 불문하고 1995년 이후에 나온 비순차 처리를 이용하는 모든 인텔 프로세서에는 잠재적으로 해당된다고 하며 출시일이 2011년인 모델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테스트한 결과 멜트다운 취약점이 확인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버그 공개 초기의 문서라서 그런지 여기에서는
AMD와 ARM은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버그 공개 초기의 문서는 멜트다운 어택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즉, P6 아키텍처 이외 거의 모든 인텔 X86 기반 프로세서가 멜트다운 버그에 취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P6 아키텍처 기반 펜티엄 프로, 펜티엄 2부터 펜티엄 듀얼코어 시리즈까지 해당되고, 셀러런 제품군은 펜티엄 제품군에 사용된 아키텍처에서 파생된 버그형 제품이기 때문에 초창기 셀러런 제품군부터 스카이레이크 아키텍처 기반의 현세대 셀러런 제품군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2008년부터 2013년 이전에 출시된 버넬 아키텍처 기반의 아톰 프로세서는 기준차 실행을 지원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X86과 호환성이 없는 IA64 기반의 아이테니엄 프로세서는 X86 아키텍처가 아니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스펙터는 멜트다운과 비슷하지만 멜트다운이 CPU라면 스펙터는 메모리를 스니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펙터는 축적 실행을 할 다른 것의 코드 실행이 조건을 실행한 뒤 잘못된 경우에 취소시키는데, 이때 비슷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여 다른 프로그램의 메모리를 읽어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펙터 버그의 경우 유저들의 프로그램 간 메모리 스니핑이 일어나지만 기본적으로 대상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되는 코드의 추측 실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버그를 이용해 공격하려면 공격하려 하는 대상 프로그램을 세세하게 분석해야 하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CPU 아키텍처나 운영체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하며, 실제로 이 취약점을 이용해 공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해당 취약점에 영향을 받는 곳이라면 런타임의 JIT 컴파일러에 의존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나 그 웹브라우저들 뿐입니다. 또한 스펙터 버그 동시에 여러 명령어를 처리하는 CPU에서는 공통적으로 발생이 가능하며, 즉 인텔, AMD, ARM 등 모두 해당됩니다. 현재까지 완전 면역으로 밝혀진 CPU는 명령어를 순차 처리하는 구형 저성능 CPU들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스펙터 NG라는 새로운 스펙터 취약점이 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ARM 기반 CPU 및 AMD CPU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추후 패치 예정에 있다고 하며 스펙터 바이런트 4로 불리기도 합니다. 핀란드의 보안회사 FCQ에서 인텔의 일부 CPU에서 추가로 문제점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멜트다운 스펙터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AMT 기술은 현재 V-Pro 기술을 사용하는 전세계 약 100만 대의 기업용 컴퓨터에 사용되기 때문에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AMT는 인텔의 기술이므로 AMD, ARM 등 다른 제조사의 CPU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 대상의 PC가 부팅 후 관리자 로그인만 되어 있으면 가능하며, 기본 설정에서는 해당 공격이 불가능합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퍼스와 키오스크 ATM을 개발하는 미국의 NCR은 인텔 매니지먼트 엔진의 취약점을 이용해 ATM을 원격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에선 해당되지 않으므로 알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스펙터 프라임과 멜트다운 프라임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디비아와 프리스턴 대학연구팀이 새롭게 발표한 취약점으로 상세 설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멜트다운과 스펙터의 변종으로 멀티코어 CPU 간의 캐시 일관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는 언론만 있습니다. 인텔은 기존 스펙터 멜트다운 패치가 이 문제에도 일정 부분 적용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AMD가 이번에도 피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존 스펙터 멜트다운을 가지고 있던 X86인 인텔, ARM, 파워 아키텍처 CPU는 여기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랜치 스쿠프는 스펙터 취약점과 마찬가지로 분기 예측 취약점입니다. 하지만 스펙터 취약점은 분기 예측 유닛의 분기 목표 버퍼를 노리지만, 브랜치 스쿠프는 분기 예측 유닛의 패턴 히스토리 테이블을 노리는 취약점입니다. 인텔은 스펙터 버리언트 1을 위한 패치가 브랜치 스쿠프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스카이레이크, 하스웰, 샌디브리지 계열의 i7과 i5에서 취약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스펙터 취약점과 비슷한 루트를 통한 취약점이기 때문에 스펙터 취약점이 있는 AMD CPU에서도 취약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L1TF 버그는 SMT와 관련된 버그입니다. 푸어 섀도우라는 별명이 붙었으며 AMD CPU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픈BSD의 리드 개발자는 해당 취약점을 막으려면 모든 인텔 CPU에서의 하이퍼스레딩을 바이오스 설정에서 비활성화해야 한다고 메일링 리스트에 올렸으며, 인텔은 L1TF에 대해 제공한 마이크로 코드 패치를 배포하면서 패치 전후 성능을 비교한 벤치마킹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을 EULA에 포함시켰다고 반발이 거세지다 다시 삭제했습니다.
스포일러 취약점은 메모리 정렬 버퍼에서 발생하는 문제. 스펙터와 작동 과정은 유사하지만 스펙터 해결책은 통하지 않습니다. 스펙터를 통한 인치 대책은 없으며 재설계 이외에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는 인텔 코어 시리즈 전 제품에 해당된다고 하며 AMD ARM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 환경을 가리지 않아 서버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로드와 프로와 취약점은 인텔 내외부 전문가들이 찾아낸 취약점은 프로그램이 읽을 수 없는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취약점을 활용하면 웹사이트의 악성 코드를 숨길 필요도 없고 방문자가 사이트를 여는 순간 정보를 훔칠 수 있다는데 이를 입증한 데모와 POC 코드 준비로드라는 사이트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성능은 3% 하락하고 HT, 즉 하이퍼스레드를 껐을 경우에는 최대 19% 하락합니다. 2011년 후부터 나온 인텔 CPU, 즉 샌디 브리지 이후의 대부분의 CPU들이 해당됩니다. 하이퍼스레드의 허점을 노려 공격이 가능하며 실시간 키보드 입력이나 가상 머신의 데이터를 훔쳐볼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보안 업데이트를 하면 되지만 보안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CPU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